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책으로 인적성을 공부했는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인적성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취업 준비를 오랫동안 하면서 남보다 인적성은 꽤 잘 푼다고 자신을 해요. 제가 푼 문제집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푼 문제집들이에요. 진짜 엄청 많죠? 다 세보니까 거의 3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원래 사기업을 준비했었는데 이번부터 공기업으로 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에 새로 풀어야 되는 문제집들도 생겨서 이만큼은 또 공기업 분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새로 준비하느라 돈도 엄청 썼고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권씩 제가 어떤 문제집을 풀었는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적성 흐름도 많이 변화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일단 처음 인적성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해커스 20대 기업 인적성 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 20대 기업으로 준비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G사트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낫냐 라는 질문들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G사트로 시작하는 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삼성 다 쓰잖아요. 어차피 다 준비해야 되는 인적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파란 책으로 생겼어요. 20대 기업으로 풀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하도 기업 유형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 문제는 내가 풀 회사에 나올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안 푸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돈을 이만큼 썼는데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푸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는 거는 아닌데 약간 풀다 보면 이 문제를 풀까 말까라는 고민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약간 그게 또 시간을 뺏는 거라서 약간 좀 에너지 낭비라 해야 되나? 그 고민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두산에 지원할 일이 없으신 특히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스하는 부분이 많아져요. 모형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안 푸는 부분들이 많고 좀 아까운 거죠, 그냥. 만약에 이렇게 G사트를 다 푸셨다 하면은 이제 이거 해커스 하양이를 풀어야죠. 실전 모의고사. 개인적으로 문제집이든 인강이든 뭐든 가장 유명한 거 푸는 게 좋아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그게 가장 완성도가 있고 이게 해커스 하양이가 약간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저는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지도 잘 모르겠어요. 수리나 도형 같은 부분은 하양이보다도 실전이 더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동안 G사트를 2번 봤었는데 언어 같은 경우는 실전이 더 어렵더라고요. 언어는 진짜 해커스 하양이에 있는 거 풀 때는 진짜 다 풀고도 시간이 남을 때가 있고 전체에서 한 2개밖에 안 틀리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실전에서 풀 때는 항상 한두 문제씩은 약간 좀 빠듯하고 힘들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빼고는 저는 이 문제집으로 준비하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계속 풀었는데도 내가 수리는 약간 좀 모자란 것 같다, 특정 영역이 약간 좀 모자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완전 추천드리는 문제집이 또 있어요. 바로 시대고시에서 나온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입니다. 이거는 개정 전이어가지고 지금은 또 생김새가 좀 달라요. 제목만 보시고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이 문제집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거 하나면 수리의 모든 문제 유형들이 다 대비가 돼요. 이 요일 계산 아니면은 뭐 시계 문제라든가 거속시 문제 뭐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문제, 작업량 구하는 문제, 소금물 문제, 확률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완전 대비가 잘 돼요. 그래서 진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수리 계산 문제 말고도 뒤에 보시면 이게 아마 KT 같은 곳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칙 찾는 문제가. 근데 수열은 약간 좀 문제가 쉽긴 해요. 그리고 뒤에 자료 해석도 있어요. 자료 해석 부분도 약간 좀 쉽긴 해요. 그리고 맨 앞에 보면은
기본 연산 문제 같은 것들도 나와 있어요. 전 이 부분은 풀진 않았지만 약간 좀 빈칸 채우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집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잘하는 분들은 푸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집도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추리 도형 완성인데 사실 저는 도형 같은 거를 풀고 싶어서 이 문제집을 샀었거든요. 근데 도형 문제는 별로 없더라고요. 도형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도식 추리 위주로 문제가 많아요. 그 현대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문제들. 근데 이젠 현대도 H매시 없다 보니까 약간 이 문제집은 굳이 사서 푸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리 같은 거 안 풀었는데 왜냐면 추리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아니기도 하고 문제가 쉽다고 생각해서 별로 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삼성이 위주고 G차트가 나의 그 킬링 포인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삼성 유형 문제는 많이 수록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소개해드린 책들 열심히 푸시면은 CJ랑 롯데랑 삼성 그 정도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가 문과들이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인적성 시험이 있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인적성 시험이 잡혔다라고 하시면 그 회사의 문제집을 따로 사서 그 한 1, 2주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번에 은행을 합격했거든요. 기업은행.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가 웃긴 게 저도 커트라인으로 합격했어요. 61점. 제가 딱 커트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너무 죄송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제가 합격한 게 정말 NCS 빨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기업이 잘 공고도 안 뜨고 그에 반해서 공기업은 꾸준히 채용을 하잖아요. 그것도 영영명씩 뽑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전공시험이 없는 공기업 정도는 같이 병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할 때는 이 해커스 NCS 그래서 저는 이 문제집을 2018년 하반기에 사서 지금 2020년 상반기까지 계속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합격을 했고 문제를 계속 여러 번 푼 건 아닌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모듈형, 피줄형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이론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거 방해하는 요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거 순서 같은 것도 문제로 나오고 이런 거 모듈형 이런 부분만 좀 읽어보셔도 합격할 수 있는 공기업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은근 모듈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막 방학 때부터 꾸준히 공부하기보단 평소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인적성, 지사트나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다가 시험이 1, 2주 전이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모듈형 외우고 그러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정말 합격을 위한 암기이기 때문에 그냥 막 외우는 거죠. 원인 분석 단계. 이응으로 하니까 여기 이슈, 이응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 순서는 2대1이다. 2대1. 막 이런 식으로 억지로 그냥 시험 보기 직전에 머리에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모듈형은. 그래도 합격을 해요. 피줄형, 피셋형으로 공부를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책 유명하잖아요. 피셋 for NCS. 근데 요즘에는 피셋 시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이 문제를 끝까지 풀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난이도로 공부를 할 만한 회사가 그렇게 없어서 그리고 사실 문제도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도움이 되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요즘 공기업 유형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도움이 된 게 있다면은 여기 문제 풀기 전에 핵심 요약 이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약간 좀 자료 해석에서 숫자 같은 거 사용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약간 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은행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은행 시험이 잡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거는 텟셋에서 공지사항에 가니까 시사 상식 용어, 금융 관련 용어 해가지고 이런 프린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새로 정보 볼 때마다 추가해가지고 이런 거 외우고 그랬었고 이번에 기업은행 준비할 때 같은 경우는
와우패스에 핵심 용어 200선이라고 이런 자료들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해서 봤어요. 여기에서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추가되는 정보 같은 거 포스트잇으로 다 정리를 해 놓았고, 거의 저는 여기 이 프린트로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용어 같은 거 공부하실 때는 패셋이든 뭐 와우패스든 어디에서 무료로 주는 뭐 경제용어 200선 그런 거 뽑아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야매로 이번만 좀 어떻게 통과해보자 라는 그런 감으로 공부하실 때에는. 그런데 이번에 기업은행 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예전처럼 용어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기업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도움이 된 강추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황정빈의 공기업 경제학입니다. 이때 제가 프리패스로 인강도 들었었는데 인강도 정말 강의를 정말 잘 가르치셨고, 진짜 이때 공기업 경제학을 공부한 거는 앞으로도 제 상식 수준에서나 살아가면서 뭔가 지식적인 거를 썼는데 정말 크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렇게 정말 분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강 들으면서 약간 좀 증명 같은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패스하셔도 되고, 들으시면 한 반이 줄어요. 거기에 또 막 1.4배속 이 정도 수준으로 들으면 적당하시니까. 그리고 미시보다는 거시 먼저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미시 쪽에 있는 불균형 등 측정하는 그런 거 이론들 살펴보시고 게임 이론 같은 거 살펴보시고, 여기에 제가 더 푼 문제집들이 많긴 한데 이거를 푸세요 라고 말씀드릴 만큼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고 싶다거나 엄청 도움이 됐다거나 하는 책들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해커스 책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해커스에서 문제집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롯데나 공기업 같은 것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시대고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릴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기업은 준비한 기간이 짧아가지고 제 정보가 완벽하진 않은데, 대신에 사기업 인적성 정보 같은 경우는 참고하셔도 괜찮다라고 자신을 해요.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공부법 만들어 가시고 꼭 이번에 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